봉주아 뚜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채널의 유럽 특파원 유근영입니다. 이곳은 프랑스 파리의 중심부 콩코드 광장입니다. 파리 여행 오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와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프랑스의 국가 주요 행사들이 열리는 중심 공간인데, 최근에는 월드컵 당시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프랑스가 졌을 때 흥분한 팬들이 난동을 부린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히든 플레이스 한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힌트는 바로 저의 이 옷차림에 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색박디. 이곳 콩코드 광장 북쪽에 보면 굉장히 웅장한 규모의 건물 두 동이 있습니다. 바로 호텔 들라 마린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과거 프랑스 왕실의 가구 제어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는데, 한때는 해군 본부로도 사용됐던 굉장히 유서 깊은 건물입니다. 이곳에 숨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국제축구연맹 FIFA의 파리 사무소가 바로 이렇게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대료나 이런 것들도 상당하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일 텐데, 이곳에 이렇게 FIFA가 자리하고 있는 걸 보면 FIFA의 자금력과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콩코드 광장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프랑스 파리 생어너 거리인데요. FIFA 하면 우리는 스위스를 연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 시작점은 파리였습니다. 여기 현판을 보면 1904년 FIFA가 창립됐다는 내용들이 써져 있고요. 2024년 120주년을 기념한 현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협회 문제가 최근 굉장히 논란이 됐죠. 하지만 FIFA 국제축구연맹도 최근 우리나라 못지않는 내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 하나하나씩 정리해보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의 발상지는 영국이죠. 영국은 FIFA 설립 20년 전부터 이미 축구협회를 조직하고 있었는데요. 영국은 축구 종주국이라는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를 만드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관심이 없다기보단 사실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종주국으로서 영국 FA 위상이 견고한데 다른 기구를 만들어 영향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죠. 결국 프랑스 축구인 로베트 게랭이 유럽 각국에 FIFA 창립 초대장을 보냅니다. 영국은 빠진 채 말이죠. 그리고 1904년 5월 21일 파리에서 7나라 대표들이 모여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FIFA를 창립합니다. 전 지구인의 축제로 불렸던 축구 월드컵, 최근엔 돈 먹는 잔치라는 지적이 만연하죠. 먼저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총 본선 진출국이 32개국이었는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48개국이 참가했죠. 이렇게 본선 진출국을 늘린 이유는 이런저런 썰들이 있지만 바로 중국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압도적인 인구수로 올림픽에선 종종 1위도 하는데 중국이 유독 약한 스포츠가 바로 축구죠. 중국이 마지막으로 월드컵에 진출한 건 한일 월드컵 당시 단 1회, 당시 3연패를 당했고 9실점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축구를 못하는 나라의 대명사로 떠올랐죠. 이렇게 중국이 좀처럼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내지 못하자 FIFA가 꼼수를 꺼내들었습니다. FIFA가 아예 그 숫자를 대폭 늘린 겁니다. 도대체 축구도 못하는 중국을 위해서 FIFA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돈이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중국 대표팀은 없었지만 중국의 각종 브랜드 광고판은 월드컵 경기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월드컵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16팀을 늘려서 중국이 본선에 나갈 수 있도록 묘수를 낸 겁니다. 바로 2030년 월드컵 본선 진출국을 64개국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기존 32개국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아무리 축구를 못해도 본선 진출 기회가 커진다는 건데, FIFA 입장에서는 관중과 시청자가 더 많이 몰릴 테니 그만큼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죠. 사실 월드컵의 난맥상은 다음 월드컵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했습니다. 지난해 본선 조추첨식에서 안판티노 회장의 트럼프 찬양은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Your prize, this is your peace prize. There is also a beautiful medal for you that you can wear everywhere you want to go. I'm gonna wear it right now. Okay, let me hold. Fantastic. Excellent.
노벨 평화상을 간절히 원하는 트럼프의 마음을 읽은 걸까요? 메달을 직접 목에 거는 대통령을 가진 미국. 부끄러움은 또다시 미국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번 월드컵 티켓 가격 역대급으로 비쌌는데 정가가 아닌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가격 변동제를 선택하면서 결승전 최고 티켓 가격이 $10,000를 넘어섰습니다. 원화로는 1,600만 원을 넘어선 것인데요. 이 돈 주고 경기장에 갈 수 있을까요? 경기 방식도 대폭 달라졌죠. 전후반 각각 22분경에 수분을 보충하는 하이브레이션 브레이크가 등장했죠. 선수들은 물도 마시고 쉬고 했지만 관중들 말고 시청자들은 TV 중계 화면에서 광고를 봐야 했습니다. 미국 폭스 스포츠에 따르면 광고 수익이 2억 5천만 달러, 원화로는 약 3,60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즈니스 타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번엔 하프타임 15분 규정도 깨졌습니다. 바로 결승전에서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그리고 최초의 하프타임 쇼가 펼쳐진 것입니다. 덕분에 BTS가 무대에 오르면서 눈호강을 한 관중도 있었지만 공연 시간이 10분인 거에 비해서 무대 준비와 철거로 하프타임이 30분 가까이 길어지면서 선수들은 흐름이 깨지고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피파의 과욕이 결국 화를 불렀습니다. 월드컵 운영권을 민간에 팔겠다고 나섰는데 그 대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인 겁니다. 회원국들의 거센 반발에 2030년 월드컵 개최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월드컵 개최 거부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월드컵 상업화가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모든 화살은 인판티노 회장을 향하고 있죠. When you are in a country, when you are in a part of the world, you need, of course, to deal with the local habits and the local customs. Again, if you want to criticize me, it's fine. It's okay. 그의 네 번째 연임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나서 적극 변호에 나섰는데요. 피파가 어떤 이유로든 인판티노 회장을 교체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옹호했습니다. 과연 이 글이 인판티노 회장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까지 나서 인판티노 회장의 불신의 의사를 밝히면서 피파는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일단 버티는 중이라고 하죠. 인판티노 회장은 종종 월드컵이 어렸을 적 동네에서 공을 차는 그런 순수한 마음의 대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수했던 꿈, 지금 피파에 남아있긴 한 걸까요? 120년 전 낡은 사무실 한 구석에서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였던 피파. 그때로 돌아가기엔 현재의 조직은 너무나 거대해지고 노예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밝고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